여러분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통계데이터과학과 인사이드를 보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방송통신대학교의 학과 정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된 컨텐츠 방송대 인사이드.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이방송 장통신입니다. 와우. 자, 저희 방송대 인사이드는요, 평소에 교수님께 궁금했던 점들을 직접 여쭤보고 궁금증을 해소해보는 컨텐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학과는요, 데이터와 인공지능 시대에 꼭 필요한 학문 분야 어딜까요? 어디죠? 바로 통계 데이터 과학과인데요. 이 통계학 기반의 데이터 과학자와 데이터 분석가를 양성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의사결정에 활용하며 또 시각화를 통해 통찰을 얻는 능력까지 함께 배워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통계 데이터 과학과의 박서영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와.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무 미인이세요. 교수님이라기엔 너무 젊으신 거 아니에요? 그럴 리가요. 자, 교수님 자기소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통계데이터과학과에서 일하고 있는 박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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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희가 오늘 박서영 교수님과 함께 인터뷰를 본격적으로 진행해보기 전에 제가 또 우리 서영 교수님에 대한 이력을 간단히 정리를 해왔습니다. 자, 우리 박서영 교수님께서는 서울대학교에서 통계학과 수학을 복수 전공으로 학사 학위를 받으시고 이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채플힐에서 통계학 박사 학위를 취득을 하셨고요. 시카고 대학교와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교수로 재직을 하시면서 풍부한 연구 경험을 쌓으셨고 이후 서울 아산병원 울산의대 의학통계학과의 연구 부교수를 거쳐서 현재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통계데이터과학과 부교수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십니다. 와, 제가 이력이 뭐 이렇게 길어요? 너무 더워요. 에어컨 좀 켜주세요. 와. 와, 정말 숨이 찰 정도의 이력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이 이력들만 보아도 숫자와 데이터에 굉장히 능통하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희가 이 통계라는 단어 좀 익숙한데 데이터 과학이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거든요. 혹시 우리의 일상 속에 쉽게 만나볼 수 있는 데이터 과학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데이터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실시간으로 발생되고 있고 수집되고 있고 특히 요즘 스마트폰 같은 기기를 통해서 계속 수집이 되고 있잖아요. 여가 시간에 뭐 스마트폰이나 다른 기기를 통해서 보는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도 보면 내가 좋아할 만한 영상들을 추천 동영상으로 딱 이렇게 띄워주잖아요. 이런 것도 알고 보면 영상들 간의 관계를 이제 통계적인 유사성에 기반해서 클러스터링을 하고 이 이용자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할 확률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통계적 모델을 통해서 추정을 해서 이렇게 추천을 하는 거고요. 또 우리가 스마트폰 보고 있다가 갑자기 불을 끈다던가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은 밝기가 확 낮아지는 이런 것도 스마트폰이 실시간으로 주변에 이제 밝기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고 이렇게 밝기가 바뀌었을 때 이 사용자는 밝기를 요만큼 조절하는 경향이 있더라라는 것도 수집된 데이터에 통계적인 모델을 적용을 해서 추정을 해서 작동을 하는 것이죠. 아, 그 사용자에 맞게 핸드폰이 적응을 한다는 건가요, 그러면? 네, 알고리즘 같은 것도 다 이런 알고리즘이라고 말하는 것들의 상당 부분이 사실 통계적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또 이제 우리가 확실히 일상 속에서도 이 AI, 머신러닝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전문적인 통계 방법과 AI의 차이점이 혹시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전통적인 통계학에서는 이 세상의 이제 불확실성을 모델이라는 것을 통해서 수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내가 암 환자의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분석한다라고 하면 그 통계 모델에서부터 나오는 것은 이 암 환자가 뭐 이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A 치료법과 B 치료법 중에 A를 받았을 경우에 뭐 5년 생존 확률이 얼마가 더 높아진다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데요. 통계적 모델이라는 것은 사실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더 단순화된 그런 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AI나 머신러닝이라고 불리는 것들은 이런 통계적 모델에 기반해서 만들어지는데 다만 너무 복잡해서 인간이 이해하기 어려운 약간 블랙박스 같은 그런 형태가 됩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통계학은 데이터를 설명하고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둔다면 AI나 머신러닝은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추정하고 예측하는데 더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지금 이 과학 분야에서 최신 트렌드나 어떤 주제 같은 것들이 좀 있을까요? 뭐니 해도 요즘은 AI AI죠. 아닐까요? 네. 챗 GPT가 이제 인기를 끌면서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이제 관심이 커지고 이것이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이 무엇인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해서 데이터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얻어낼 것인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분야는 이제 인과 추론, 코절 인퍼런스라는 분야가 제 생각에는 요즘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이제 연구 방식은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밝혀내는데 좀 더 특화되었다면 어떤 것을 일으키는가 이제 원인과 결과의 그런 인과관계를 성립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방식으로 데이터를 모으고 어떻게 분석해야 하는가 이제 인과 추론인데 이 부분이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러니까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어려운데 사실 이 통계 데이터라는 게 약간 이과적인 느낌이 강하게 오고 또 복수 전공으로 수학과를 선택을 하셨었잖아요. 네. 혹시 저 같은 수포자들은 이 통계 데이터로 입학하면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까요? 저희 학과에 의외로 수포자라고 스스로 밝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통계학이 수학이라는 도구, 수학이라는 언어를 이용을 해서 연구를 하는 그런 학문이기는 하지만 서울 시내의 다른 여러 가지 대학 보면은 통계학과가 문과에 있는 학교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수학은 확률적인 통계적인 개념을 포함하는 언어일 뿐이고 너무 겁먹지 않고 도전하시면 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과에 들어오시는 분들 중에 수포자다 하시는 분들이 교재나 강의에 나온 낯선 기호들만 보고 이렇게 지레 겁을 먹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사실 우리 학과에서 대단히 어려운 수학을 필요로 하지는 않고 어려운 내용이 있어도 천천히 잘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먼저 교재와 강의를 이용해서 공부를 해보시고 그래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부분은 학과 튜터나 교수님들한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니까 과감히 도전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약간 좀 힘이 되네요. 그렇군요. 그럼 우리 교수님께서는 혹시 이제 아무래도 업무적으로 수학이나 이런 수를 많이 계산하시다 보니까 뇌가 조금 쥐가 날 때가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뭐 평소에 스트레스 같은 건 어떻게 해소하시나요? 제가 손으로 뭘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다 그런 종류는 다 좋아해서 옛날에 이제 아이가 없었던 무자식 상팔자 시절에는 이제 뜨개질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뭐 재봉틀로 뭐 이것저것 만들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아이를 낳으면서 너무 바빠져서 못 하다가 요즘은 이제 좀 아이들이 커서 요즘은 저희 딸내미랑 미니어처 만들기 이런 거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또 조금 전에 알고리즘 말씀해 주셨잖아요. 궁금한 게 우리 교수님의 알고리즘은 어떤 게 뜨나요? 약간 같은 계열의 영상 같은 게 좀 뜰까요? 아니면은 제 알고리즘에요. 제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알고리즘에는 허리 디스크 환자에게 좀 허리가 좀 안 좋으신가요? 네. 이런. 방송대 그렇군요. 교재 쓰다가 허리 디스크가 발병해서 아이고. 네, 그래서 그런 환자들에게 좋은 스트레칭 방법, 운동 방법 이런 게 많이 뜨고요. 올 가을 유행하는 뭐 패션 아이템, 뭐 기본템, 뭐 색깔 이런 거 많이 뜹니다. 이 방송 MC님께서는 혹시 알고리즘 어떤 거 뜨세요? 저도 평소에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운동에 관련된 게 많이 뜨고요. 그 정도? 운동? 방송 운동밖에 안 아니면 뜨는 방송 아니면 운동인 것 같은데. 저는 네. 약간 그런 교수님들께서 이제 모여서 수다 떠시는 채널 같은 걸 좋아해가지고 진짜요? 저는 약간 우주의 신비, 심해에는 뭐가 있을까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저도 그런 거 좀 좋아하긴 합니다. 맞아요. 확실히 네. 알고리즘에 그렇게 좀 연관성 있는 것만 뜨다 보니까 그게 또 틀어놓고 끝까지 시청하면 자동 재생으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잖아요. 끝도 없이 누워있게 되더라고요. 자, 저희가 지금 대본대로 안 가고 있긴 한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여기까지가 놀랍게도 아이스 브레이킹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네. 학부에 관한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통계 데이터 과학과 어떤 곳인지 설명 좀 부탁드려요. 통계 데이터 과학과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 불확실한 세상을 잘 이해하고 데이터로부터 의미 있는 정보나 어떤 가치를 창출해내기 위한 방법을 배우는 그런 학과입니다. 우리 이 세상이 되게 불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세상의 불확실성을
확실하게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수학과 확률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설명하려는. 그렇다면 그 학과에서 교수님이 담당하고 계시는 어떤 전문 분야는 또 뭘까요? 네, 제가 네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 통계학 개론이라는 과목은 이제 통계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들을 설명해주는, 소개해주는 그런 입문 과목이고요. 또 데이터 시각화라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것은 데이터가 인간이 그냥 표의 형태로 봤을 때는 이해하기 되게 어렵고 복잡하잖아요. 이것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시각적인 그런 신호로 바꿔주는 방식, 그런 방법을 배우는 과목입니다. 그리고 또 바이오 통계학이라는 과목도 가르치고 있는데 이 과목은 통계학적인 원리를 이제 의학이나 보건학, 생물학 이런 분야에 적용하는 방식을 배우는 그런 과목이고요. 마지막으로 R 데이터 분석 과목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통계 방법들을 R이라는 통계학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소프트웨어로 구현하는 방식을 배웁니다. 그러면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릴 텐데 통계 데이터 과학과가 가진 어떤 특별한 장점이나 또 단점 같은 것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학과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저희 이 통계학이라는 것과 데이터 과학이라고 하는 분야는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분야거든요. 예, 생성형 AI가 이렇게 인기를 끈 것도 되게 최근 몇 년간의 일이잖아요. 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학문을 열심히 쫓아가기 위해서 저희 학과 교수님들은 언제나 고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매년 매 학기 커리큘럼이 조금씩 바뀌고 새로운 과목이 계속 생겨나고 기존 과목도 개편이 되고 없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그런 학과라는 게 큰 장점이고요. 교수로서 제가 느끼는 장점은 학우분들이 정말 파이팅이 넘치세요. 정말 열이 있는 분들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미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이 직장에서 자기 업무를 수행을 할 때 데이터를 이용을 하면 좀 더 좋은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느끼시고 그걸 배우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많아서 정말 배우려는 열의에 가득 찬 학우님들이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갖고 또 다양한 수학 실력을 갖고 오시지만 그 열이 하나 정말 굉장히 넘치셔서 교수 입장에서는 그 점이 굉장히 우리 학과의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사실 저희가 촬영 들어오기 전에 이번 연도 입학 인원이 3,000명이 넘는다고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혹시 그 학생들을 위한 행사 같은 것도 따로 준비가 되어 있나요? 가장 큰 행사라고 하면 이제 뭐 연말이나 연초에 하는 이제 통계인의 날이라는 행사가 있고요. 뭐 교수님이나 아니면 외부 강사님의 이제 통계 데이터 과학 관련 강의를 듣기도 하고 데이터 분석 경진 대회 이런 걸 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 학과가 스터디가 굉장히 활성돼 있어서 한 학기 아니면 1년 동안 이 스터디에서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해왔는지 보여주는 스터디 경진 대회. 생각보다 오프라인으로 학생분들끼리 만날 수 있는 행사가 굉장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네, 뭐 코로나를 거치면서 그런 행사가 많이 없어졌다가 지금 이제 다시 이게 부활하고 있는데 사실 좀 더 많이 생겨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우리 통계 데이터 과학과 졸업 후에 그 진로가 어떻게 될까요? 그 졸업생에 대한 데이터는 저희가 체계적으로 수집한 적이 없어서 저는 항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개인적으로 제 소식을 전해오는 고마운 학우분들이 데이터를 다루는 분야는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뭐 IT라든지 뭐 금융업계, 의학이나 제약 계열 그런 쪽으로도 많이 가시고 뭐 통계청으로 가시기도 하고 여론조사기관 이런 곳에 또 다양하게 진출해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통계 데이터 과학과를 선택하신 것만으로 이미 굉장히 탁월하신 선택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그럼 우리 교수님께서는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부교수로 지금 계시잖아요. 우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서 이루고 싶은 개인적인 목표나 소망 혹시 있으신가요? 저의 개인적인 목표나 소망은 사실 여기 오게 된 이유가 제가 미국에
큰 의대에서 되게 교수 생활을 오래 하다가 한국에 와서 또 한국의 의대에서도 일을 해봤잖아요. 의학 연구를 하시는 의사분들이나 연구자분들의 자질만 본다면 한국 분들이 훨씬 더 우수합니다. 미국에 정말요? 비해서. 그런데 미국은 훨씬 그런 연구를 지원하는 시스템, 그 다음에 교육과 이제 트레이닝을 해주는 멘토링 시스템이 훨씬 더 좋다 보니까 그 수학이나 코딩이나 이런 거 데이터 이런 거에 전혀 잘 모르던 그런 의사 선생님들도 좋은 시스템의 힘을 얻고 좋은 멘토링 팀의 힘을 얻어서 몇 년 안에 굉장히 그 분야의 대가가 되는 이런 걸 많이 목격을 했는데 이제 한국의 의사 선생님들은 그 성과가 실력에 비해서 덜 나온다라고 제가 항상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그렇게 바쁘신 분들이 자기 개인 시간에 이제 쉽게 온라인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한국의 의학 연구 시스템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연구에 뜻이 있는 연구자분들에게 방송통신대학교라는 이 좋은 시스템을 통해서 연구에 필요한 그런 교육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한국 의학 연구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저의 긴 목표입니다. 야, 정말 큰 뜻을 가지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타이밍에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 교수님께 드린 공통 질문인데 나에게 한국방송통신대학교란? 배움의 자유를 제공해주는 학교입니다. 특히 요즘 이제 세상이 점점 빠르게 변화하고 점점 복잡해지면서 고등학교나 대학교 때까지 배웠던 지식으로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시대는 끝난 것 같아요. 직업을 가지고 생산 활동을 하다가도 이제 변화하는 세상의 지식을 얻기 위해서 또 공부를 추가적으로 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학교는 생업에 바쁘신 분들도 비용과 시간의 제약이 없이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공부할 수 있게 그런 환경을 제공해 주니까 그런 배움의 자유를 주는 좋은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가지고 계신 그 소중한 큰 뜻부터 이렇게 배움의 자유라고까지 표현해 주시니까 정말 맞는 얼마나 말씀입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진심으로 이 방송통신대학교에서 학생분들을 대하고 계시는지 저희한테까지도 그 마음이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통계 데이터 과학과 박서영 교수님과 함께 인터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 저희가 인터뷰해 주시니까 어떠셨나요? 사실 되게 많이 걱정하고 떨면서 왔는데 되게 편하게 진행해 주셔서 저도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유튜브로 보던 두 분을 이렇게 실제로 뵈니까 연예인 만나는 것 같고 되게 재밌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우리 박서영 교수님과 함께 인터뷰를 나눠보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마무리 멘트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저희가 함께하는 마무리 멘트가 따로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대 외치면 같이 인사이드 하고 손을 앞으로 뻗어서 인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어떻게 준비되셨을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다 같이 지금까지 방송대 인사이드! 안녕!